네덜란드 수상주택의 역사는 60여 년 전 시작됐다. 암스테르담 운하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하우스보트들. 제2차 세계대전 후 가난한 노동자들이 낡은 보트를 주거지로 사용한 것이 시초였다. 현재는 건축 기술의 발전으로 완전히 탈바꿈 중이다. 네덜란드에서도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수상주택 전문 건설사. 물 위가 미래의 주거 공간으로 부상하고 네덜란드 정부가 수상주택을 부동산으로 인정하면서 그 숫자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대형 도크 시설을 갖춘 이곳에서 매년 50채 이상의 최신식 수상주택과 사무실이 제작된다. 물 위에 집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이 욕조 형태의 함채. 함채란 건물을 뜨게 하는 부유체다. 함채의 종류는 그 형태에 따라 크게 반잠수형과 폰튼형으로 구분된다. 해양 플랜트 같은 대형 구조물엔 주로 반잠수형이 사용되는데 수압 면적이 적어 파도와 바람의 동요가 적다. 수상주택과 같은 소형 구조물에 사용되는 것이 폰툰인데 구조 형식이 단순해 제작이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폰툰으로 만든 집의 무게는 대략 80에서 140톤. 이렇게 육중한 집체가 어떻게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뜨는 것일까? 답은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부력의 원리에 있다. 수상주택은 배가 뜨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부력을 갖도록 설계됐다. 물에 잠긴 함채가 물로부터 중력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이 부력이다. 함채는 비록 부피는 크지만 속은 비어 있어 같은 부피의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쉽게 뜬다. 함채의 재료로는 주로 콘크리트가 사용된다. Use iron. Every 5 years you have to put it out of the water to clean it, to paint it again. Because iron is rusty. The EPS is a very light material. How long will it last in the water? When the rats and that kind of thing are going into the EPS, the floating home will slowly sink. And concrete is watertight. That's the main thing. It's very good watertight. And you never have to put it out of the water. 콘크리트 함채에는 철근이 투입되는데 부식으로부터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콘크리트 함채를 반영구적으로 물에 떠있게 하려면 완전 방수 상태로 만드는 공정이 필요하다. 먼저 벽과 바닥에 콘크리트를 한 번에 쏟아부어 연결 부위가 없는 단일한 함채를 만든다. 이때 중요한 작업이 있다. The most important things of the concrete, pouring the concrete, is the vibration of the concrete. It's very easy to throw some rocks and some cement into a wall, but then we have weak spots. So we have to vibrate, as my colleague is doing right now, to make it one monolithic issue. 작업자들이 40cm 간격으로 콘크리트를 진동시키고 있다. 콘크리트 사이에 공기층을 없애고 입자를 균일하게 만들어 균열의 여지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다. 세심한 공정을 거쳐 불침투성의 함채가 만들어졌다. I work in now 18 years at this company. I've been to Amsterdam. There are concrete hulls. They're laying about 14, 50 years. I went in them. They have almost any issues. It's unbelievable. 함채 제작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균형. 가구와 가전의 배치를 미리 계산해 벽의 두께로 균형을 맞춘다. It's a concrete, so you can walk around the boat. On that side, it's not. So obviously,
that side is thicker than that side because that side has more weight to it. So we have to make sure the boat is going to level water, how do you call it, and it's straight. 함체가 완성되면 그 위에 목재 패널로 바닥을 제작한다. 이곳에서 제작된 수상주택의 보증 기간은 25년이지만 수명은 최소 50년에서 100년까지도 내다보고 있다. 함체 위에 경량의 철골 구조물로 집을 올리면 수상주택이 완성된다. 간척으로 인공 대지를 만들고 집을 짓는 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플로팅 주택을 건설하고 설치하는 데에는 대략 20주, 5개월이면 충분하다. 매립 방식에 비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상주택은 독일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 이제는 하우스보트를 넘어 활용도가 높고 아름다운 주거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도르드레흐트의 한 수상주택. 집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거주지에서 삶의 질이나 생활의 만족도를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자연과 친밀한 수상주택이 인기를 얻고 있다. The views, the freedom I feel, it feels like I'm on holiday. 그러나 비가 잦은 네덜란드에서 수상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침수의 위협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Goes automatically up and down via the pillars, so you don't feel it at all. A level difference, it could be 2 meters, but the average is about 80-90 centimeters. 물 위에 떠 있는 집들은 표류하지 않도록 계류장치라 부르는 강철 장대에 고정돼 있는데 수위에 따라 집이 자동적으로 오르내린다. 현재 수상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정운수역. 정운수역이란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수역을 말한다. 그러나 주거 공간이 육상에서 수상으로 발전해온 것처럼 수상주택에 대한 기술이 향상되고 경험이 축적된다면 그 설치 범위는 머지않아 바다로 확대될 것이고 바다는 곧 인류가 떠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열쇠가 될지 모른다. (10년) 전 이미 물 위에 떠 있는 건축물이 미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이라고 주장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주인공이 있다. 건축가 쿤 알타이스. 그는 세계적인 수상 구조물 전문가다. 아이버그의 수상주택을 디자인하기도 한 그는 수상 건축물에 주력하며 물 위에 띄울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들을 디자인해왔다. 그가 이토록 물 위의 건축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Cities have always had the same problem. They have congestion, they have urbanization, there is sea level rise, so they have to act, they have to react. And the answer is not just building higher buildings or more dense, they have to find new space. And this new space you can find on the water. 네덜란드는 간척 사업을 통해 도시를 확장해왔다. 왜 이 전통 방식을 버리고 물 위의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해졌다. So for the last
decades we are being used to reclaiming land, just putting sand into the water. But you can imagine if you put sand in the water, you first destroy all underwater life. Because where there's sand, there can't be water. 그가 물 위의 건축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개발로 지친 대도시 지역에 즉각적인 친환경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The project you see here is the sea tree. And the beauty about the sea tree, it's a floating structure and it's built of all these layers. And the water is here, so this is underneath the water, this is above the water. And above the water we have all this green for birds and for bees and for animals. And underneath water is for fish and for crab and for sea coral that can connect to this. 두 번째는 육지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It's about the economics. Why should you build a stadium for the Olympics that's only been used for 3 weeks? So you build it on the water floating and then you bring it to a next city and the next city. So it will be much more leasing a project. That means that the cities that don't have that much money still can organize these big events because they just rent these kind of elements. 세 번째는 포화 상태의 도시를 확장하기 위한 현명한 해법이라는 것. We can have cities on water. In the winter time, it's all closed. And in summertime, we move the islands away. And by that, we allow wind and sun to come into our city. 네 번째는 해수면 상승 위협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쿤과 건축가들은 몰디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The good thing about the ocean flower is that it's not built on location, but it's built on another location, and every house is towed in separately into the on its location.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몰디브는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위기에 놓인 국가 중 하나. 그곳에 185개의 수상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의 배치가 꽃 모양을 연상시킨다. 침수 위기 지역에 다른 나라로의 이주 대신 해상 도시를 건설하는 방법이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They have to change their DNA. They have to be more friendly with the water. So it's a very interesting phase where we as architects and urban planners in. It's not about just building a house or a shape, but you have to reinvent the city. But I don't see it as a floating city in the middle of the ocean. I see it something as a city that slowly grows into the water. And it's not about taking space, but it's about having a city on the water that's more safe than a city on land. A city on the water that is more flexible.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 해도 이미 대기 속에 쌓여있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은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대도시권의 70% 정도가 바다를 끼고 있는 만큼 많은 나라에서 해상 신도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험적인 친환경 도시인 로테르담에서도 해상도시 조성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미래의 로테르담은 어떤 모습일까? 유럽 최대의 무역항으로 급변하고 있는 도시 로테르담. 로테르담 항에 가면 이색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은 모형이 아닌 실제 살아있는 20그루의 느릅나무. 로테르담시는 갈수록 부족해지는 녹지 문제 해결책으로 물 위에 떠있는 숲을 고안했다. There's also floating gardens that are introduced, and these floating greeneries can be combined with, for example, wastewater purification. Some plants have a very high
filtering capacity and take a lot of nutrients out of the water. So it's not only aesthetically sound, but also it serves another purpose. 10년 후 이 나무들이 성공적으로 자라준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수상 정원을 만나게 될 것이다. 로테르담 역시 로테강에 댐과 둑을 쌓아 만든 도시다. 로테르담에선 앞으로 닥칠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물에 순응하고 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도시개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In Rotterdam we got a lot of water, and with the sea level rising, the water inland we're living in a polder, it's rising also. We had a difficulty in the future. We got a lot of empty harbors. So we are, as municipality of Rotterdam, the port of Rotterdam, this is the harbor, and the Hogeschool Rotterdam. So we're working in a triple helix with government, the startups, this is the markets, and with the institutions of college. We're working on a new programs like building outside underwater. 로테르담 프로젝트의 시작은 쓸모없어 버려졌던 이 작은 항구에서 시작될 것이다. 일명 아쿠아독 프로젝트. We're working here on a new project. We call it Aquadoc, where we make new innovation, experimental environment for new kind of innovations, new type of ideas for the next coming 50 years. New startups in the harbor for making robots in the harbor, and that location for that is not in Rotterdam. So we make Aquadoc for the location where we can use all that new innovations here in Rotterdam. 이곳 아쿠아독엔 미래 해상도시 건설을 위한 첨단 기술 플랫폼이 조성된다. 산학 협력을 위한 연구단지를 비롯해 혁신적인 제품의 생산단지, 물 위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수상 호텔과 수상 농장 등이 건설될 예정. 로테르담은 향후 10년간 탄소 배출량을 50% 줄이고 방치된 부두에 수상 생활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We can not solve the problem, but we can make it easier to live on, to adapt to the environment where we're living in. So we don't need to build dikes higher, but adapt to your environment, and that's also a step for the future. And Aquadoc and building cities underwater is the first steps in the development of the site. 아쿠아독 프로젝트 중 수상 농장의 제작을 맡은 건축 회사를 찾았다. 한 달 후 공사 개시를 앞두고 있는데 2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3억 정도를 투자해 1200평방미터 규모의 수상 농장을 만들 계획이다. 2018년 여름 첫 선을 보이게 될 수상 농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What we call three landscapes. So this is the maritime landscape. It's a huge floating construction. On top of this floating construction, there's the processing landscape. Here's where we process milk into yogurt and milk into cheese. Here's where we also process and treat urine from the cows and the manure from the cows. And on top is our third landscape. This is the actual farm. So we start with cows, but this can also be chicken or sheep or goats and anything. 농장은 신선한 유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적인 순환 농장을 목표로 구성됐다. 젖소에서 우유를 생산하고 요거트 같은 가공품을 만든다. 분유는 사료와 에너지 생산에 활용되고 빗물을 모아 식수와 농수로 사용한다. 수상 농장이 실용화된다면 식량 부족 국가나 농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자급할 수 있게 된다. So we want to produce healthy food close to consumers, and that saves the world with a lot of pollution. If we look at countries like Bangladesh, for instance, and so many cities in the world that we can help producing food. In the end, we can also go to the seaside, so we can produce food at the seaside very easily. 기후 변화는 전 인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네덜란드는 해상도시 연구와 같은 기후변화 대비 작업을 통해 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해상도시가 세상에 등장하려면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How this behaves, how people would experience being on the water for a long time, and what is the maximum movement you can allow without people getting uncomfortable or unsafe. Where do we get our energy from? And how do we treat our waste and our sewage water? And where do we get clean water from?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바꾼 과학적 진화가 무모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처럼 도전은 이미 시작됐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도시를 만날 날도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일지 모른다. It's easier to float than fly. It's cheaper to build sea stations than space stations. If we want to feed 10 billion people with a sustainable civilization by 2050, humanity needs to re-engage the source of all life, the ocean.